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수입니다. 네. 어제가 저희 회식 날이었는데 네. 크게 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셔야. 쏠 땐 써야죠. 네. 미국 증시 보시죠. 네. 어제. 오늘은 앞머리가 네, 깔끔하게 우리 앵커님이 네. 고정이 잘 되셨습니다. 이따가 네. 스프레이 못 쓰는지 한번 문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정말 배신을 당했던 그런 하루였다. 왜냐하면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드릴지 모르겠지만 파멸적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본장 들어가면서 2% 나스닥이 2%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전반적으로 그의 장세를 유지했던 배경이 이 에반스 총재가 이제 연준에서의 그 별로 안 보이는 비둘기파입니다. 이분이 이제 발언이 자정 넘어져 있었는데 괜찮다. 인플레이션 금방 잡힐 거다. 너무 긴축이 강도가 높은 건 우려감이 있다. 오히려 이러면서 시장이 좀 더 환호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최근에 주가 자체가 미국 증시가 대부분 S&P 500 기준은 마이너스 22%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은 뭐 24에서 25% 정도가 하락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어떤 뉴스가 갑자기 보도가 됐냐면 바로 노드스트림 2가 이제 고의적으로 뭔가 공급이 중단됐다. 영상을 이제 해외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뭐 그 바닷가에서 약간 그 연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뭐 핵실험 영상처럼 그쵸. 빵 터지더라고요. 예. 그림을 보면 확 예. 와닿죠. 예, 그래서 영상이 제가 못 가져 좀 아쉽지만 예. 조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발동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부분들 국제 정세가 좀 아쉬운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장이 결국은 뭐 쭉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래도 뭐 플러스 마감했으니까요, 당연히. 예, 맞아요. 네.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관 가스 누출이 고의적일 것이다. 이 뉴스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유가도 맞습니다. 올랐고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해서 오늘 우리도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변동성이 좀 확대됐던 그런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뭐 예. 오늘 그래서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과감하게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과 변함이 없습니다. 더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삽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있다. 아래쪽 보시면 no outflow, 전혀 엑시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매도가 안 나오고 있고 맨 우측에 보시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황색, 노란색인데 파란색이 바로 하우스홀드 이쿼티라 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미국 개인 투자들의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비중이거든요. 100%입니다. 100% 현재. 물론 이제 중간에 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뺐냐면은 물론 이제 대부분 물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물타기를 좀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관련된 부분들 물론 본인이 부정했지만 인플레 고통 간주법에다가 플러스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된 탐관 소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부채를 계속 낳으면서 계속해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 뭔가 이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도표고요.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 트레이더들, 바로 CTA라고 하죠. 커머디티 트레이더 어드바이서. CTA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CTA 포지션 추이를 보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레벨 2 셀링이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옆에 있습니다. 바로 넌이라고 돼 있죠. 하도 셀링을 많이 하고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사놔서 수치가 측정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극단적인 지금 포지션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좌측에 그 네모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레벨 2 바이. 과연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으면은 S&P 500을 어디까지 예상하느냐? 3,907포인트, 러셀 2000 지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바로 12,000포인트. 이렇게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래쪽은 이제 유로스탁이라든지 니케이, 닥스, 뭐 까크 지수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S&P 500 기준으로는 한 5에서 6% 정도의 반등을 좀 보고 있다. 하지만 우측 보시면 레벨 투 셀
수치가 안 잡혀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주가 반등 나올 때마다 숏 포지션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10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수치들이 유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대한 어떤 헤지 펀드라든지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은 큰 손들은 계속해서 반등 나올 때마다 셀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포인트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은 어떤 포인트에 대한 모델을 볼지 네. 한번 볼까요? 저희는 9개의 마켓 타이밍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면 확인해 볼까요? 예, 9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환율, 그리고 코인까지 이 9개에 대한 마켓 타임 모델을 9시간마다 돌려서 계속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데 시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뭐 보실까요? 바로 미국 S&P 500을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S&P 500 모델을 볼까요?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9월 마지막 주가 방향 강도가 50에 10월 첫째 주가 패닉 강도가 50이고 10월 둘째 주의 방향과 패닉 강도가 100%네요. 네. 어제도 WTI를 봤고 둘째 주에 뭔가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거라는 결과와 일치하는 모델의 거의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결과인 것 네. 같습니다. 잘 짚으셨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유가가 올라가길 바라야 된다. 우리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빨리 찾아올 것이다. 왜? 연준이 긴축을 너무나 세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제 그 부분들을 다 깨버렸던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저는 이 지표를 상세하게 품목을 확인했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재화 관련된 서비스 품목이 거의 뭐 10% 넘게 상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물론 이제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전반적인 뭐 또 돈을 좀 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풀었고 지난달에 그런 부분을 인해서 지표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좋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도 거의 엇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타이밍.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뭔가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반향 강도 50% 잡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첫째 주. 근데 문제는 둘째 주거든요. 우측에 보시면 둘째 주에 반향 강도와 패닉 강도가 전반적으로 맥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 100%. 10월 둘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네. 뭐 어떤 이슈가 일어날지는 그때 가보고 나서 우리가 추적해보자. 그래서 아마 이 모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보다는 이 내용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텐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안으로 3,222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10월 안입니다. 10월 안으로. 그래서 이 패닉 강도가 100% 붙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뭔가 아직 급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10월 중순, 그러니까 10월 초 중순 정도에는 우리가 좀 주의 요망한다. 지금 3,647포인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정식 나간 예측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큰 그림은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3,600에서 3,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지면은 레벨 다운이 한 20% 정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15에서 20% 정도. 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뭔가 물타기 하시거나 미국 주식 서학개미분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제시를 해드리자면 다음 보겠습니다. S&P 500 기준 매수 가격 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면 3,600선 내외가 붕괴 시에 보유 현금의 10%를 매수하는 거 권유해드리겠고요. 3,300선 내외 붕괴 시에 20에서 30% 매수, 그리고 3,000선 초반 본격 바닥에 따른 매수 찬스. 이렇게 조금 가격 밴드를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놀라셨죠? 네, 이 부분들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월가의 마이클 하트넷이 이틀 전에 주간 전망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얼마나 적중률이 뛰어나느냐. 거의 지금 월가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이제 전략가들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데 올해 1등이십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베어마켓 랠리 바닥권에서 적중하셨던 분이었고요. 무조건적인 닥터둠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롱숏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마이클 하트넷. 너희보다도 이제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마이클 하트넷 기사를 검색하시면 제가 말한 내용들이 어제부로 계속해서 번역해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8월 14일 날 베어마켓이 끝났다라고 했고 그 뒤 이틀 뒤부터 나스닥 기준으로 좀 추가적인 언더퍼폼이 나왔고 9월 1일 또 얘기했어요. 9월 안으로는 조만간 전저점까지 하락을 기대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맞아 떨어졌죠. 예. 그런 부분들이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 기업 현금 흐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주가 전망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주간 전망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전략가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안전한 피난처인 국가 채권, 국채 수익률 지금 계속해서 물론 최근에 조금 떨어졌지만 어제 떨어졌지만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국채 시장에 대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긴축에 대한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 더 사라고 하고 저가 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왜? 국채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바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삼중 악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그리고 금리 상승, 긴축 강도, 그리고 이에 따른 리세션에 대한 공포, 우려감들이겠죠. 그래서 지수 레벨 다운을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다들 극심한 약세 국면이라서 지금 자리면 사도 될 만한 자리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방심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 있다고 이 칼럼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봤을 때 최근의 적중률 그리고 뭐 이분이 뭐 한 최근 데이터도 그렇고 올해 데이터의 적중률도 그렇고 작년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혼자서 나홀로 코로나 폭락 당시에도 혼자서 콜 매수를 스트롱 바이 콜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최근의 적중률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월간 마이클 하트넷의 투자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제시를 하는 건 아마 저 놀랐어요, 저도.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기업의 이익과 뭐 이제 PER을 곱해서 뭐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가격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적정 주가, 적정 가격이라는 게 나온 건데 아마 그런 계산에 의해서 3,022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8년 이전까지는 매크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08년도 때 누구나도 예상을 못했던 서브프라임이 터지다 보니까 예. 그때 아마 리서치 쪽도 매크로에 대한 그런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실제로 주요 증권사에서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이 막 뭐 거의 이제 우리 신 앵커님이죠. 그분 이런 팀장급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틀릴 수 있다는 부담감들. 네. 그래요? 제가 아는 것과 좀 네. 근데 다른 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어쨌든. 많이 줄었어요. 인력들이. 그 종목군에만 한정돼 있고. 예. 근데 월가에서 그냥 정확하게 3,600,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3,600 붕괴되면 조금 사고, 3,300 떨어지면 좀 더 사고, 3,000선 초반에 오면 더 사라. 이게 이런 그러니까 의견이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포인트, 지금이 3,600 정도인가요? 40포인트, 3,600. 네, 네. 400포인트 정도 이상 떨어져도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반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예. 이걸 한국 시장과 연결한다면 어떨까요? 저희 사실 11월 8일 날 미니 대선인 중간선거 이후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를 거라는 기대감들이 일반적인 어떤 의견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면 산다는 거는 그 이후에는 시장의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시장과 연관해서 아이디어로 삼아도 괜찮은 것인지. 네. 시간이 없어서 예. 내일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네, 이건 얘기해주고 가세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1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예. 이 결론은 주고. 근데 좀 이거 가겠습니다. 얘기를 왜냐면 1분 안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공개 방송은 쉬고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장 끝나고 나서 마이클 하트넷의 의견에 발췌한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고민-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민이 좀 더 필요하신 부분이라서 이렇게 저도 뭐 말씀하신 것 이게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안으로라고 제시해가지고 예. 그럼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소개를 해주셨다는 건 또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자,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